네,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벡터 레이어 저장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실습은 이제 임시 레이어로 다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앞선 결과에서 보면은 이제 그리드 생성도 그렇고 뭐 디졸브나 홀삭제도 그렇고 전부 임시 레이어로 생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임시 레이어를 저장을 해서 쭉 보관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레이어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레이어 저장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대상, 저장하고자 하는 대상을 우클릭을 하고 익스포트로 가면은 Save Features As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면 전체 그 벡터 레이어를 저장을 하는 거고, 만약에 레이어 중에 일정 피처만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 Selected Features As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럴 땐 이거를 눌러서 선택한 피처만 저장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벡터 레이어 저장에는 옵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쉐입 파일로 똑같은 쉐입 파일로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CSV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CSV나 엑셀로 저장할 경우에는 이제 지리적인 특성은 전부 잃어버리고 우리가 벡터 레이어 속성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필드와 정보들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다른 형식의 KML이나 JSON으로도 저장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다양하게 오토캐드에서 열 수 있는 DXF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쉐입 파일 자체로 저장하는 것과 데이터만 저장하는 CSV 혹은 엑셀 형식의 저장을 저는 가장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을 할 때 옵션은 이제 저장 확인 버튼 밑 옆에 저장된 파일을 지도로 추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체크해 두시면 내가 저장한 파일이 레이어에 알아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장을 하고 이어서 계속 쓰려고 하면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냥 저장만 하고 끝낼 거다라고 하면 굳이 활성화를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인코딩이랑 좌표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제가 QGIS에서 실습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열어놓은 벡터레이어 법정동, 서울시 법정동 경계를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거를 원본 그대로 똑같이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저장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우클릭을 하고 익스포트로 가서, 저는 이제 완전히 한글만 있는 버전이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가 섞여 있으신 분들은 PPT처럼 뭐 Save Features As라는 그런 옵션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동일한 기능이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포맷을 먼저, 이 S3 shape 파일이 저희가 쓰고 있는 그 shape 파일과 동일한 포맷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바로 적으시는 것보다는 여기 옆에 탐색을 통해서 떤 경로까지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section2 sys 폴더에다가 라고 새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좌표계는 건들지 않고 인코딩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딱히 건드릴 요소가 없고, 저장된 파일을 지도에 추가를 체크를 해두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레이어 자체를 그대로 한 번 더 저장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차이가 없고요. 이거를 섹션 2로 가서 보면은 이제 서울시 법정동 경계라는 파일이 저장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hape 파일 외에도 이제 CSV로도 한 번 더 저장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 서울시 법정동 경계하고 확장자는 지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지도에 추가 체크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CSV는 정보만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저희가 쭉 보던 shape 파일의 속성 테이블만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불러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눈에 지도에 시각화는 되지 않고 아이콘 자체도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메모장처럼
생긴 아이콘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원본이고, 그리고 이게 방금 저장한 서울시 법정동 경계 쉐입인데, 이거를 보시면 완전히 똑같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GIS를 사용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할 때 이 레이어의 어떤 피처들의 지리적인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버퍼를 주고 뭐 교차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뭐 그리드로부터 뭐 속성을 뽑아내는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지리적인 그 피처들이 전부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최종 결과물을 볼 때 만약에 여기에서 뭐 동을 가나다 순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가락 분석을 해보니까 가락동에는 뭐 버스 종류소가 몇 개가 있더라. 뭐 고덕동에는 뭐 지하철 역사가 몇 개가 있더라 하는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지리적인 정보를 볼 필요 없이 이렇게 이 속성만 데이터 테이블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쉐이 파일은 이제 열 때 그 GIS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파이썬이나 R 같은 코딩을 통해서 열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CSV랑 엑셀로 저장을 하면 용량도 낮추고 어느 컴퓨터에서나 다 열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도 더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객체만 저장하는 걸 또 해볼게요. 여기 위에 객체 선택 기능을 눌러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북쪽에 있는 요만큼을 선택을 하고 우클릭해서 익스포트로 가면은 아까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이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누르고 쉐입 파일로 한 다음에 서울시 법정동 경계 쭉 일부라고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선택한 부분만 새롭게 떼서 저장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료를 사용할 때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서울시라고 했을 때 정말 뭐 강북의 자료만 필요하다, 강남의 자료만 필요하다, 아니면 전국에서 봤을 때 뭐 한강 이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경도 위도를 기준으로 어느 쪽 이상이나 이하만 필요하다. 그럴 때는 특정 객체만, 특정 피처만 선택을 해서 저장하면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벡터 레이어 저장은 지금 원본을 그대로 저장해 보기도 하고 선택해서 일부만 저장해 보기도 하고 CSV로도 저장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을 줘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임시 레이어를 사용하실 때는 내가 그 결과물을 남기고 싶다면 꼭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레이어 저장은 지금까지 하고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